그래서 먼저 이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연령의 증가로 이게 달팽이관 신경세포가 이제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를 하게 되면 보이는 난청인데, 그 대부분 이제 서서히 진행하면서 고주파수의 난청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제 외래에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안 들린다고 오시면 대부분 이제 노인성 난청이 많고, 치료는 사실 이렇게 중등도 이상 난청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방법은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65세 노인 인구가 이제 2020년에 13.2%나 된다고 예상을 해서 점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성 난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세에서 74세까지 약 25%에서 노인성 난청이 있다고 하고, 75세 이상은 약 절반 정도는 다 경도 난청 이상의 난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또 그 어르신들 오면은 본인은 잘 들린다 하시는데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데리고 같이 오시죠. 그래서 평소에 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잘 못 듣거나, 전화 통화는 어렵거나, 뭐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안 되거나, 또 다른 사람 대화를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지 이해를 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게 중얼거리는 것처럼 막 보일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잘 이해를 못할 때 또 부적절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계속 다시 말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고주파수 난청이기 때문에 이제 고음, 특히 여자나 또는 아이가 이제 고주파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잘 못 듣거나, 또 평소에 뭐 TV 소리를 막 크게 튼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주파수 난청이 있게 되면은 귀에서 이명, 삐 하는 소리가 자주 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또 특정 소리가 오히려 너무 크게 이렇게 과민하게 좀 들린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 중에 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제 외래에도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과연 이게 물론 나이 들어서 청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막을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국에 노인성 난청은 이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막는다는 것은 그 위험이 되는 요인들,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든지 소음 노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청력 좋아지는 약이 있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갑자기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나 뭐 중이염이 있어서 안 들린다, 이런 경우는 이런 원인을 해결해주면 치료 후에 청력이 회복될 수가 있겠지만, 노인성 난청은 그냥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약으로 청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인성 난청에서 중등도 이상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하면 방법은 보청기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소음에 이게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이게 발생할 수가 있고, 무슨 이제 그래서 보통 장기간 노출되는 게 직업 관련해서 뭐 공사장이나 공장 또는 뭐 광산, 또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사격 소음에 이제 자주 노출되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런 직업 관련 말고도 특히 젊은 층에서도 이제 이어폰 사용들을 자주 하게 되고, 이제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그런 걸로도 이제 소음성 난청이 많이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성 난청도 노인성 난청하고 비슷하게 고주파수 난청을 처음으로 이제 보이다가 점점 진행되면은 저주파수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직업 관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일 8시간에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작업으로 규정해서, 보통 이제 사업장에서도 이게 90데시벨 이상 8시간 이상 노출을 회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은 결국 이 소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소음을 피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시끄러운 작업장에서는 이제 보호장구, 이 귀마개나 귀 안에 넣는 기덮개 등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이런 소음 노출을 회피하면서 난청, 중등도 이상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돌발성 난청도 이게 좀 잘 아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갑작스럽게 난청이 발생하는 겁니다. 3일 이내에 3개 이상 연속된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병원에 빨리 오십니다. 갑자기 안 들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갑자기 안 들리면서 청력이 떨어지면, 특히 저주파수가 떨어지면 이제
고주파수가 떨어지면 이제 귀에서 막 소리가 갑자기 난다고 하시고, 또 이제 갑자기 저주파수 떨어졌을 때 귀 먹먹함. 어떤 분들은 뭐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다, 혹은 갑자기 귀가 먹먹하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귀가 뭐 잘 들린다고 표현을 해도 청력이 갑자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어지럼증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 장애로 혈액순환 장애, 또 이게 원인으로 돼 있고,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이라고 청신경의 종양이 자라는 경우도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보통 이제 돌발성 난청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이 있지 않은지 이 측두 MRI라고 귀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돌발성 난청은 신속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이게 고용량으로 약을 좀 써야지 청력이 돌아올 수가 있고, 사실 이 돌발성 난청은 치료를 잘 해도 이게 쉽게 이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분의 1은 다 회복이 되는데 3분의 1은 일부,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청력이 조금밖에 회복이 안 되고, 또 3분의 1은 아예 반응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나쁜 예우, 그러니까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처음에 이제 난청 갑자기 안 들리는 게 심할수록, 그러니까 청력이 처음에 확 그냥 없어졌다든지 청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가 이제 잘 치료가 안 될 수 있고, 또 이제 고주파수나 또는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다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잘 회복이 안 될 수 있고, 또 이제 치료가 빨리 치료를 못하고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 또 이제 어지럼증도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 이제 외래 이제 난청으로 오시는 특히 어르신 분들도 보면 이제 중이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염도 이제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중이염은 말 그대로 이제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이제 급성 중이염은 이제 급성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생기는 건데, 보통 이제 귀 통증이나 발열, 열이 나거나, 또 심할 경우에 고막이 뚫리면서 이제 귀에서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 열이 있고 또 진물이 심하고 그러면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출액이 중이 안에 고이는, 쉽게 해서 고막 안에 물이 차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귀 통증이나 발열 이런 게 동반되지 않고 그냥 귀 먹먹함이나 난청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심하지 않으면 약 없이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자연히 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항생제 치료를 해서 고막 안에 삼출액이 빠질 수 있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까지는 뭐 약물 치료나 좀 지켜볼 수가 있는데, 3달 이상 이게 계속 고막 안에 물이 안 빠지고 그런 경우에는 고막 절개, 고막을 좀 째서 물을 빼주고 고막 환기, 고막 안에 환기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막, 흔히 얘기하는 튜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 내원하면은 고막을 보면 보통 진단은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고막은 이렇게 투명하게 이게 빛이 잘 반사되고 보여야 되는데, 급성 중이염에서는 고막에 이렇게 좀 충혈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안에 이렇게 공기방울도 보이고 물이 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이염 중에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성, 보통 3개월 이상 오래된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보통 고막이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귀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난청, 안 들리는 것도 꽤 오래되고, 그래서 안 들리는 거는 고막이 뚫려서 안 들리는 전음성 난청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에 동반된 혼합성 난청일 수가 있고, 치료는 이런 만성 중이염은 고막이 보통 뚫리고 안에 귀 주변에 염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고막 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력도 재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어느 정도 퍼졌는지, 또 이제 이소골, 소리 전달하는 이소골 상태에 따라서 고막하고 그 안에 중이만 수술을 하는 고실 성형술이나, 또 귀 뒤에 유양돌기라고 해서 귀 뒤에 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염증이 퍼져 있으면 유양돌기 절제술이라고 귀 뒤에 뼈에 그 만성 중이염 병변을 제거해야 되고, 이소골이 많이 염증으로 이렇게 녹아 있거나 없어져 있다면 청력 재건을 위해서 이소골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중이염 중에 이제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있는데, 흔히 이제 진주종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귀하고 코하고 연결하는 이관 기능이 안 좋아서 고막이 안쪽으로 함몰되면서 그
귀 밖에는 보통 이 각질이 안쪽으로 침범해서 주변 뼈를 녹이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종성 중이염은 그냥 중이염보다 좀 더 염증이 심하고,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고막이 다시 안쪽으로 함몰되고 주변 뼈를 녹이게 되면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성 중이염, 비진주종성 중이염보다는 재발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중이염들에서는 그 청신경 기능이 정상이고, 그 정상이라면은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고막 천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은 고막과 이소골의 기능만 재건해서 기능이 돌아온다면 청력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리는 게 오래된 분들도 만성 중이염이 있어서 이게 수술을 한 경우에 청력이 이 청신경 기능만 괜찮다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사실 소아에서도, 유소아 및 신생아에서도 난청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어린 소아에서 이제 보통 난청은 대부분 이제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이 제일 흔한데, 특히 이제 신생아 난청이 생각보다 이 비율이 높습니다. 한 1000명에서 한두 명 정도 이 선천성 고도 난청이 있다고 하고, 이것은 다른 선천성 이 질환보다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신생아 난청은 어떤 위험인자, 어떤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이렇게 신생아에서 난청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청각 선별 검사, 청력이 정상인지 확인을 하는 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생아 이렇게 태어나서 이 청각이 언어와 인지 발달을 위해서 특히 한 2-3년까지 중요한데, 특히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청각 자극이 잘 되지 않으면은 언어 발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청이 뒤늦게 발견돼서 보청기나 청각자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 언어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신생아에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난청이 있는 경우에 그 재활을 보청기 등으로 재활을 해주는 게,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생아 난청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했거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거나 또 귀에 독성 있는 약물을 사용했거나 그 임신 시에 그 일단 자궁 내 감염이 있었거나 뇌숙막염 등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청력이 태어났을 때 괜찮더라도 나중에 크면서 청력이 또 나빠지는 지연성 난청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통과했어도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하여튼 이제 학령 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6개월이나 1년마다 청력을 계속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작년 10월부터 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이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급여로 시행하고 있고, 검사는 이렇게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다 장비가 있고, 또 이비인후과에도 있고, 이건 이제 자동화 검사기기라 해서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청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청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간이 검사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